36년 동안 빅터와 저는 웃음으로 가득한 집, 사진 앨범에 새겨진 추억,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삶을 멈췄습니다. 우리 관계의 활기는 해질녘의 햇살처럼 사라졌고, 우리 중 누구도 해결하고 싶지 않거나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조용한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대화는 청구서, 날씨, 집안에서 고쳐야 할 것들에 대한 정중한 교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접촉은 완전히 사라졌고, 복도를 지나가면서 손을 툭툭 치는 것조차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것은 적대감이 아니라 무관심, 교활한 종류의 방임이 수십 년에 걸쳐 우리 사이에 의미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때까지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지만 침묵은 그 자체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나란히 누워 각자 사적인 생각에 잠긴 채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무뎌지고 일상과 익숙함에 지쳐가는 것이 우리 또래 커플의 일반적인 모습인지 궁금해지곤 했습니다. 아니면 마음이 아닌 공간을 공유하는 룸메이트 이상의 존재가 되는 법을 잊어버린 우리 둘만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빅터가 좋아하는 쇼를 보며 소파에서 졸고 있을 때 저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무의미하게 링크를 클릭하다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커플들의 파트너 스와핑에 관한 온라인 포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터무니없고 무모해 보였고,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 열정의 조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절망적인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판단과는 달리 이 아이디어는 불이 난 후의 연기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빅터의 리드미컬한 호흡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잠에서 깨어난 저는 읽은 내용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커플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조로움에 대한 반항이었을까요? 영원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던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마지막 시도였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들의 절박함에는 정체에 머무른다는 것은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빅터가 신문을 훑어보는 동안 저는 초조하게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를 너무 크게 키운 건 아닐까요? 그는 이마를 찡그리며 신문을 살짝 내려놓았다. 무슨 뜻이죠? 우리 말이에요. 나는 우리 사이에 모호한 손짓을 하며 말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아있다고 느낀 게 언제였죠? 정말 살아있다고? 빅터는 한숨을 쉬며 종이를 옆으로 치웠다.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졌지만 회의적인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읽은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커플들이 파트너를 바꾸고 변화를 시도하는 거요.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숨을 들이마신 후 회의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재앙을 불러올 것 같은데요. 그럴지도 모르죠. 저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면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있으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우린 표류하고 있어요, 빅터. 매일매일이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일상을 벗어나면 우리가 왜 처음 사랑에 빠졌는지 상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며 제가 미쳤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려는 듯 제 시선을 살폈어요. 마침내 그는 의자에 기대어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가렛. 이대로 가면 저도 알아요. 제가 말꼬리를 흐렸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뭔가를 포기해야 해요. 토론하고 논쟁하고 궁극적으로 숙고하는 동안 몇 주가 지났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의심과 두려움, 묻혀있던 그리움의 층이 벗겨졌습니다. 천천히, 잠정적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은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설렘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단순한 절망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무언가를 느끼고 싶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커플인 네이선과 이사벨라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만나기로 했습니다. 프로필과 따뜻한 미소,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한 단어들이 편견 없이 모험을 약속하는 것 같아 충분히 멋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속은 기대감과 두려움으로 뒤섞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도약이 아니라 우리를 구할 수도 있고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는 미지의 영역으로 뛰어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고 제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희망인지 무모함인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저녁은 어색하게 시작되었고 모든 움직임과 단어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의식하게 만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네이선은 거의 연습한 것처럼 편안하게 와인을 따랐고 그의 매력은 우리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위하여 라고 말하며 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사벨라는 그의 옆에 앉아 긴장한 듯 안절부절 못하며 손가락으로 잔의 테두리를 더듬으며 무언가 단단히 붙잡을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빅터와 저는 의심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조용히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걸까? 우리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닐까?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폭풍 후 구름이 갈라지듯 분위기는 눈에 띄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직업, 취미, 성장 배경 등 사소한 질문으로 시작된 대화는 곧 깊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무언의 합의가 있었고 평소 숨겨왔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만 경계를 늦추자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예전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는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욕망도 공유했습니다. 후회는 댐에 금이 간 물처럼 여과 없이 날 것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무도 특별히 배고프지 않았던 진한 초콜릿 케이크가 디저트로 나왔을 때쯤에는 긴장된 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만질 수 있을 만큼 두터운 기대감이 공중에 무겁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미지의 영역에 함께 발을 내딛는다는 집단적 이해가 드러난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짝을 이룰 때가 되자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마가렛은 네이선과 함께했고 빅터는 이사벨라와 함께했습니다. 처음의 순간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빛과 몸짓 하나하나에 망설임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잠정적으로 호기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이선과 함께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옷을 입어본 후 몸에 딱 맞지는 않지만 여전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처럼 짜릿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빅터의 안정된 손과는 다른 낯설었고 그의 키스는 수줍은 듯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안는 방식에는 부드러움이 느껴졌어요.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둘 모두에게 얼마나 연약한 순간인지 알고 있다는 듯이요. 그의 손가락이 제 피부를 스칠 때마다 설렘과 죄책감, 욕망과 의심이 뒤섞인 상반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물론 짜릿하기도 했지만 절벽 끝에 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후퇴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 오두막 건너편에서 빅터와 이사벨라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교감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니라 단순한 매력을 넘어선 감정적이고 친밀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밤바람을 타고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도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의 단편이 보였습니다. 빅터는 가까이 다가가 이사벨라가 자신의 좌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털어놓는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진심 어린 그녀의 웃음소리가 안개를 뚫고 들어오는 햇살처럼 정적을 깨고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사벨라를 보고 있자니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사벨라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쉽게 찾은 깊은 유대감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우리의 기본 언어가 되기,
훨씬 전 빅터와 제가 가졌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각 커플은 흥분과 연약함이 뒤섞인 채 각자의 방식으로 친밀감을 탐구했습니다. 마가렛에게 네이선과 함께한 밤은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심지어 그 사람이 자신의 사람이 아닐 때조차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빅터에게는 이사벨라와 함께한 시간이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어땠을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의 첫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을 때, 우리 중 누구도 저녁이 시작되었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네 사람 모두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넘은 경계는 쉽게 넘을 수 있는 경계가 아니었고, 우리가 발견한 진실은 다시 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안도감과 아쉬움이 섞인 조용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이 경험이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가렛과 빅터가 재회하는 동안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긴 황금빛 줄무늬를 드리웠습니다. 공기는 무언의 긴장감으로 무거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기념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느낌처럼 묘한 가벼움도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곤해 보였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표정에는 인정하지 않던 무게가 마침내 내려앉은 듯 부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땠어요? 마가렛이 침묵을 깨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드러내며 살짝 흔들렸습니다. 빅터는 머뭇거리며 손을 움직이지 않고 목 뒤를 문질렀다. 그는 말하기 전에 그녀를 흘끗 쳐다보며 그녀의 이해를 구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라요. 그가 마침내 차분하지만 연약함이 묻어나는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좋아요. 이사벨라는 제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얼마나 연결되고 싶은지 상기시켜 주었어요. 마가렛의 목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며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대답을 하기도 전에 이사벨라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옆구리에서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평온함은 순식간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이사벨라가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은 얼어붙었다. 아무렇지 않게 벽에 기대고 있던 네이선이 갑자기 몸을 고추 세우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사벨라를 응시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의 어조는 칼날처럼 고요를 가르는 듯했다. 이사벨라는 머뭇거리며 입술을 벌린 채 적절한 말을 찾기 위해 애쓰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급하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빅터와 바람을 피웠어요. 갑자기 폭발음이 터진 후 귀가 먹먹해지는 고요함처럼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이선의 표정이 굳어졌고 배신감이 번개처럼 눈앞에 번쩍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는 침을 뱉으며 이사벨라를 노려보았다. 그런데 나한테 말 안 했어? 무서웠어요. 이사벨라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녀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눈물을 흘리며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지 몰랐어요. 제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네이선은 도끼가 서린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비밀을 지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파괴되지 않을 거라고요? 이사벨라가 대답하기 전에 네이선은 턱을 꽉 움켜쥐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다음 말은 방 안에 또 다른 충격파를 퍼뜨렸습니다. 내가 몰랐을 것 같아요. 당신의 작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몇 달 동안 협박을 해왔어요. 그 폭로는 두 번째 펀치를 날린 것과 같았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마가렛은 발밑의 집안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어렵게 쌓아온 신뢰의 기반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빅터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죄책감이 얼굴 전체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사벨라는 목이 메는 듯한 흐느낌을 내뱉으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마가렛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그녀는 네이선, 이사벨라,
빅터를 차례로 바라보며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간절히 바랐다. 네이선의 웃음은 유머가 없는 쓴웃음이었다. 오, 왜 이래요, 마가렛. 어젯밤 일이 즉흥적인 실험이었다고 생각한 건 아니죠? 이 모든 게 다 계획된 거였어요. 우리 관계의 균열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의 시선은 차갑고 용서할 수 없는 표정으로 이사벨라를 훑어보았다. 당신도 포함해서요? 아니요, 이사벨라가 고개를 심하게 흔들며 속삭였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전 이 모든 걸 계획한 게 아니에요. 맹세해요. 그럼 왜 우리를 만나기로 동의했죠? 네이선은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반격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면 왜 동의한 거죠?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으니까. 이사벨라는 감정의 무게에 목소리가 갈라져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와 함께 구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아직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여과되지 않은 채 날 것 그대로 공중에 떠돌았고 사람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렛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폭로들이 겹겹이 쌓여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절박함에서 나온 단 한 번의 결정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수년 동안 수면 아래 골마있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누구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빅터는 방어적인 자세로 앞으로 나섰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이건 이사벨라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그룹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 망가졌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무언가. 어쩌면 지금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죠. 우리가 진정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의 말이 연못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떨어지면서 긴장된 분위기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네이선은 가슴에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정직하다고 배신이 지워지진 않아요, 빅터. 그리고 이미 입은 상처를 고칠 수도 없죠. 하지만 이제 시작이잖아요. 마가렛은 안정된 목소리로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고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무모하고 이기적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우리를 이 순간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서로를 찢어놓는 대신 이 일을 계기로 치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렛의 말의 무게가 모두를 짓누르는 듯 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사벨라는 안도감과 피로감이 뒤섞인 채 어깨가 축 처진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이선의 경직된 자세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빅터는 마가렛의 손을 잡았고 그의 손길은 어설프지만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산산이 부서진 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연약하고 불확실한 발걸음이었죠. 첫 햇살이 방을 비추며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자 마가렛은 자신이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난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결점이 있고 불완전한 사랑은 아무리 어려운 진실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마가렛과 빅터는 그날 밤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비밀이 폭풍우처럼 두 사람 사이를 어둡고 숨막히게 덮었지만 둘 다 감히 침묵을 깰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안이 평소의 조용한 윙윙거림으로 안정되자 마가렛이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후회와 함께 감정에 휩싸여 떨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거의 다 망칠 뻔했어요. 그녀는 바닥에 시선을 고정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빅터는 사려 깊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팔꿈치를 무릎에 얹은 채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하지만 우린 안 그랬어요. 그가 부드럽게 반박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요점일지도 모르죠. 어쩌면 우리는 신뢰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했을지도 모르죠. 그의 말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의심이나 회피의 기미가 있는지 살피며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진심만이 보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원망이나 습관이 아닌 선명하고 진솔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말이죠. 몇 시간 동안 서로에게 쌓인 상처와 오해, 소홀함의 층을 벗겨내면서 이른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마가렛은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는지 고백했고 빅터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힐 방법을 몰라 일에 파묻혀 살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오래된 논쟁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각 계시는 따끔했지만 오랫동안 골마있던 상처를 씻어내는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 마가렛은 잠시 멈춰서서 두 손을 깍지 낀 채 떨었습니다. 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빅터의 시선을 마주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 이후에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잘해야 해요. 더 잘해야 해요. 빅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턱을 꿰고 그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어요. 낭비하지 말자고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희망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채로 바뀌었습니다. 마가렛은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고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일을 겪고도요. 빅터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얽히는 순간 그것은 마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력하겠다는 연약하고 무언의 맹세였습니다. 네, 그가 간단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싸울 의지가 있다면요. 함께요. 마가렛은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앞에 놓인 일의 막대함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배신의 그림자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의 밑바닥에는 결혼 생활의 남은 부분을 붙잡겠다는 새로운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부부는 관계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은 제스처도 중요해졌습니다. 빅터는 아침에 마가렛을 위해 커피를 내려주고 마가렛은 빅터의 하루 일과를 가감없이 물어보았습니다. 대화가 더 자유로워지고 가정에 웃음이 돌아왔으며 시련의 상처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만 두 사람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유대감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겪은 고통과 이제 그들이 짊어진 진실에 대한 지식은 둘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묶어두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을 갈라놓을 뻔했던 바로 그 사건이 두 사람을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마가렛은 빅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빅터는 한숨을 쉬며 그녀를 팔로 감쌌습니다. 아마 완전히는 아닐 거예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죄책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요. 마가렛은 눈을 감고 그의 말을 음미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의 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결점이 있고 불완전한 사랑은 가장 힘든 진실도 견뎌낼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함께 그녀는 아까 빅터가 했던 약속을 되새기며 속삭였습니다. 네, 빅터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항상 함께 사랑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화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빅터와 제가 한 일은 관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수년 동안 무시해왔던 우리의 기반에 생긴 균열을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경험은 지저분하고 고통스러웠으며 때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영원히 묻혀있을지도 모를 우리 자신과 결혼 생활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서서히 멀어져서 우리 사이의 거리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질 때까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하시겠어요? 모든 관계는 저마다의 역사, 역학관계, 도전 과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효과가 있었던, 아니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했던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신뢰와 친밀감을 회복하는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한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 색다른 우회로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년간 떨어져 지낸 후에도 서로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지만 있다면 서로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는데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뢰, 질투, 충성심은 모두 사랑의 테피스트리를 구성하는 실타래입니다. 때로는 무시나 오해의 무게로 인해 실타래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완전히 끊어져 울퉁불퉁한 가장자리를 남기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력과 인내, 그리고 연민을 통해 끊어진 실타래를 이전보다 더 강하고 복잡하며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다시 엮어낼 수 있습니다. 빅터와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관계의 조각들을 한 번에 하나씩 조심스럽게 이어나가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빅터와 함께 앉아 하늘을 금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느낍니다. 공기는 제 피부에 닿을 정도로 시원하고 자연의 조용한 웅얼거림이 우리 주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찾았고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안정감 있게 나를 현재에 안착시켰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침묵을 말로 채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파트너로서 나란히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에서 익숙한 선들, 즉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눈썹 사이에 살짝 주름이 잡히는 모습, 내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입술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 등을 살핍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왜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놀리듯 묻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냥 생각 중이에요. 뭐에 대해? 우리요. 나는 시선을 수평선으로 돌리면서 인정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빅터는 잠시 침묵하며 사색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그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어조는 감사함이 묻어나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을 잃을 뻔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까지 악화되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목이 메었지만 눈물을 훔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제가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린 서로를 잃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는 몸을 기울여 내 관자놀이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합니다. 안 그럴게요. 그가 약속한다. 다신 안 그럴게요. 해가 아래로 내려가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우리의 여정이 완벽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부터 배우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함께 성장하며 계속해서 서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